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법무부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 3윤회 두 축의 충돌. 변호사님,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위헌이요? 헌법에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입법부에서 사법부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대 침해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반대로 법무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중립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가 있고, 사안의 특수성상 특별재판부를 오히려 설치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법률에서 법원에서 재판부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립성을 침해할 이유도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이유도 없다라고 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특별부 재판부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온 거는 좀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금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기존에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을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수사를 위축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도 그렇지만 재판이 배당되는 순간 이 문제가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서울중앙지법으로 해서 관할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부패 전담이라든가 그 관련된 재판부에 7개 재판부가 있는데 그중에 5개 정도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고 있다. 만약에 그중에 흔히 말하는 무작위 배당을 했을 때 그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한들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재판의 판사로 됐다고 하면 그게 더 국민적인 불신이라고 하면 그때 또 깊이 재척을 하게 되면 또 그거 자체가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때문에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만약 관련자들이 적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그 얘기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특별재판부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재판할 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은 국민적 의심은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 아닙니까?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지만 7분의 5면 이거 무작위 배당이 아닌 거 아닙니까? 확률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 입장은 그렇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쪽에 배당이 되면 기피나 회피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관련이 됐기 때문에 내가 재판부가 빠진다. 그렇게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애초에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이 없는 분들로 재판부를 꾸미면 되지. 왜 그런 제도를 굳이 이용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것이냐. 특별재판부라는 게 어쨌든 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판사가 대법원에서 꾸려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부분도 조금은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이 사건이 뭐 어떻게 불리고 있죠? 사법농단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을 넘나들어서 이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독립을 스스로 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기에는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그거를 스스로 침해했다, 스스로 이걸 포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럼 앞으로도 뭐 특별재판부 이런 거 계속 설치할 거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법농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법원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초유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드러난 것이. 그러면 정말로 이게 일벌백계로 처리가 되고 뭐 만약에 의혹이 없다면 의혹이 엄처럼 깔끔하게 벗겨진다고 한다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굳이 이제 추가를 한다면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자꾸 이런 뭔가 뭐 좀 불투명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이런 특수한 영역을 다루는 영역이 상식적으로는 있다라는 것이 또 확인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의 하나의 회법으로서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것이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빚어질 것이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좀 그래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마땅치 않은 좀 변명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그 재판부 무작위 배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배당 이 사건을 보면은 그게 이제 무작위 배당을 안 하고 재판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정을 했다 이 얘기였잖아요.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지정을 했다라는 의혹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사법부 자율에 맡기는 일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그리고 이제 재판의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 거지 그 제도의 주체인 사법부가 얘기할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이 잘못을 했는데 법원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독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권력기관으로서 견제를 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려는 의미에서 독립을 보장해 준 거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의미의 독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받아들이는 게 크게 어떤 뭐 헌법 정신이나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꾸 질문이 양 변호사님께 자꾸 몰리게 되는데요. 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부 들어서 임명하고 새로 이제 꾸려진 어떤 법원의 수뇌부가 된 건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은 기존의 사법부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랑 다른 게 뭐냐 이런 비판들도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어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가 뭐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법원이 가지고 있는 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원 조직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속성만큼은 어떤 분이라도 좀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게 좋을 대로 좋은 것으로 작용을 했었을 때는 외부의 어떤 압력, 그러니까 권력의 압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어떤 권력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법원이 저항하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법부 전체가 판사 사회라는 뭐 그런 사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판사 사회가 아직 국민 여론에 정확히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만큼 좀 이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엘리트 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트들만으로 구성된 사법부 이런 비판과 비난을 받는 부분을 사법부 스스로 그것을 이제 잠시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노력이 부족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런 특별재판부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더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를 하려면 국회에서 이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구도를 보면은 다른 당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한국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란 말이죠. 국회가 그냥 의결을 밀어붙이면 표수로 밀어붙이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법농단 수사의 속도나 어떤 기소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시간이 좀 빠듯한 거 아닙니까? 많이 좀 부족하죠. 네. 특히 또 법사위원장께서 이제 그걸 반대하시는 정도 소속이고 위원장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구성돼서 하면 해를 넘기고 그러면 사실은 좀 그 속도가 너무 맞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는 국민적 비판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뭐 제도적인 정비 문제, 이 시간 걸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이건 또 정치적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뭐 기존에 뭐 바꿔놓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 사안은 뭐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의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좀 손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에는 불리한 상황 아닐까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도 좋지 않은 게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과 이 국회와 또 입장이 충돌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국회 내부에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조금 뭐 정치적으로도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대법원과 법무부가 맞붙어 있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